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자라는 여성의 생식기관 자궁. 고귀한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민한 신체 기관인 만큼 여성이라면 결코 방심할 수 없죠. 원래 제가 생리통이 없었는데 일상생활이 약간 좀 불가능할 정도로 생리통이 엄청 심해졌고요. 점점 갈수록. 가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따갑고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안 앉게 되고. 국내 자궁질환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궁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이 여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건데요. 월경통은 당연히 참고 견뎌야 하는 통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해지거나 매달 반복된다면 자궁 문제는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 여성 질환이라는 게 다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뭐 산부인과 잘 방문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병변이 발생했을 때 아주 조그만할 때 초기에 우리가 적절한 처치, 뭐 약물을 쓰든 수술을 하든 이런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자꾸 키워놓으면 이제 결국은 기능적으로 여성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궁이라는 부분 그리고 난소라는 부분에 어떤 병변들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손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것이죠. 19세가 넘어간 모든 여성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는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만큼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궁을 지키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로봇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섬세한 치료로 여성의 삶을 지키는 산부인과 전문의 최진석 병원장. 여성의 아픔에 공감해 오랜 고충을 해소해주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은 대표원장.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아픔은 혼자만의 비밀이 되기 쉽습니다. 고민 끝에 병원을 찾는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죠. 이혜선 씨 역시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세가 편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밑도 닿지도 않고. 지금 밑에 증상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자꾸 이렇게 돼버렸어요. 밑이 자꾸 흐르니까.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절반이 겪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자궁하수, 쉽게 말해 자궁 탈출인데요. 자궁뿐만 아니라 방광도 정상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소변이 나올랑 말랑 하는 게 너무 심해서 수시로 병원을 좀 자주 갔었어요. 야가 좀 많이 내려와서 오염이 좀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하면 좋은데 하는데 무슨 수술이냐고 그러니까 뭐 안으로 자르고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좀 무섭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있었죠. 질 입구 쪽에서 자궁이 관찰되는 정도의 중등도 이상의 자궁 탈출 그리고 방광 탈출이 관찰이 됐고요. 이분이 저희 병원을 오신 이유는 하복부에 압박감이 있었고 아래쪽으로 외음부 쪽으로 해서 뭔가 빠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방광 증상으로는 잔뇨감 그리고 야간 빈뇨 이거를 불편하다고 호소하면서 저희 병원을 오셨습니다. 예. 소변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많이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상적으로 자궁이 골반 근육 위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임신 그리고 폐경 그리고 나이 먹음에 따라서 이런 골반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고 손상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지금 빠져나온 상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질 입구 쪽에서 보이는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보면은 방광도 많이 처져가지고 소변을 볼 때 이만큼이 항상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잔뇨감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야간에도 소변을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하고 방광이 질입구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였고 또 아무래도 이 환자분이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약물 치료나 운동 요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면 질 입구에서 자궁경부가 만져지거나 여러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 탈출이 심하면 일반적으로 자궁 적출을 권유하지만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 인대 견인술을 시행할 겁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술이 좀 잘 되어서 제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봇 복강경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절이 가능한 로봇팔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정확도도 좀 더 높아집니다. 로봇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과 같이 아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수술 기구를 부착을 해서 수술하는 의사가 이를 조종할 수 있는 콘솔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조이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을 로봇 복강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로봇팔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과의 분리 그리고 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게 되죠. 망사처럼 생긴 메쉬라는 도구를 이용해 자궁과 방광을 정상적인 위치의 골반 인대에 고정합니다. 로봇팔이 섬세하게 작업을 진행하죠. 자궁을 골반 인대에다 고정시키면서 지금 이렇게 덮어놓은 조직하고 그 망하고 나중에 결합이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인대처럼 되거든요. 자궁하고 방광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죠. 보기에는 아까 전에 좀 느슨해 보여도 일단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섬유화돼가지고 되게 단단해지거든요, 이게. 관절 기능이 있는 로봇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수술을 무사히 마무리합니다. 일반 복강경보다 수술 후 통증과 출혈이 적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술에서 어려운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골반 인대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환자분은 골반 인대 찾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출혈도 적었고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이제 그 메쉬를 자궁하고 골반 인대에 봉합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봉합하는 데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 봉합이 됐습니다. 회복도 빠르실 것 같고요. 앞으로 재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환자분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회복에 전념할 차례입니다. 이혜선 씨를 오랜 시간 괴롭혔던 통증. 푹 쉬고 나면 달라진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 좀 어떠세요?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훨씬 덜 아파요. 어제 정말 통증이 좀 심했거든요. 오늘은 훨씬 나아졌어요. 전에 안 좋았던 소변을 자다가 몇 번 누워야 되는 거랑 그리고 서서 일할 때 좀 불편한 거랑 아무 후유증 없이 잘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아픈 데도 안 아프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하연송 씨는 지난 4월 2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산부인과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제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얼마 전부터 그 아랫배가 살짝 묵직하더니 오른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심해서 이제 일반외과로 갔는데 그 일반외과 쪽이 아니고 부인과 쪽으로 한번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심한 생리통을 동반한 자궁근종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번에는 증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랫배가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아팠던 겁니다.
이분은 그전에도 자궁근종으로 많이 고생을 했고 여러 번 수술을 했던 병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내원하시기 2주 전부터 하복부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는 거의 한 10cm에 달하는 커다란 자궁근종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자궁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왼쪽 난소에도 약 8cm 정도 되는 난소의 낭종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의 약 35%, 35세 이상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양성 종양, 크기가 컸지만 섬세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벌써 일상생활 다 하시고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자궁근종이 주변 장기와 심하게 유착돼 있었는데요. 제거 후에는 합병증도 없고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개복수도 하고 복강경 수술도 해봤는데 이번에 로봇 수술을 하고 나서는 제일 먼저 달라진 거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강경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한 2주,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서서히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한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 수술을 한 화면인데요. 보시다시피 자궁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자궁 옆에 근종이 큰 게 있고 또 난소 왼쪽 난소에도 한 8cm 정도 되는 물혹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다 보니까는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혹만 깨끗하게 절제가 가능해가지고 그래서 회복도 빨리 잘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나왔는데 뭐 악성 종양 가능성은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뭐 마음 놓고 지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완경 이후에는 다시 생길 확률이 매우 낮죠. 하지만 다른 질환에 대비해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아무래도 여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분만하고 나서 산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겪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기 검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만약에 질환이 발생이 됐다면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운동을 조금 통해서 체력도 많이 관리를 하고 식단 조절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 잘할 계획입니다. 개복 수술부터 로봇 복강경 수술까지 나날이 발전한 의술 덕분에 하연송 씨는 좀 더 편안하게 건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어려웠던 수술들이 현재는 복강경 수술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로봇 수술에 의한 수술 성적도 매우 좋다는 발표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환자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꼭 받으신다면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 위치를 벗어난 자궁 내막 조직에 의해 자궁이 커지는 질환, 자궁선근종. 극심한 월경통과 하열이 대표 증상입니다. 12월 중순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한 4, 5개월. 가게를 한 달에 한 3분의 1은 제가 비워야 되니까 힘들었죠. 남편이 혼자서 해야 되고 가게에 신경을 아예 못 쓰는 거니까. 보면 일단 안타깝고 너무 속상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 일상생활도 못하고 솔직히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면 다 와이프가 감수를 해야 되고 다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제일 속상했죠.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일단 월경통이 너무 심했어요. 월경통이 너무 심했고 그 생리할 때마다 하열이 심해가지고
그 생리 때마다 월경량이 많은 분들은 빈혈 수치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이제 빈혈 수치는 정상 범위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12.0 이상이 정상이거든요. 7.3이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빈혈 상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자궁선근증이 초음파상에 7에서 8cm 정도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보통 근종하고 다르게 이 성근종은 이 7, 8cm까지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자란 거라고 봐야 돼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술적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죠. 향후 임신을 위해 자궁을 보존하는 로봇 복강경하 자궁선근종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인들이 자궁 근종하고 좀 헷갈려요. 자궁 근종이라는 거는 이 종양입니다. 이제 비정상 세포가 발현이 돼 가지고 이 근종 조직이 자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질적인 조직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혹으로 완전히 이제 분류가 돼요. 선근종은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건 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요 경계선이 깨지면서 근육 조직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생리할 때마다 근육 안에서 생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피가 이제 자궁 근육 조직 안에서 고이는 거죠. 그 염증 반응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또 이제 섬유 조직이 이렇게 아물면서 쌓이게 됩니다. 흉터가 발생하죠. 그게 두꺼워지면서 매 주기 지날 때마다 커지면서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뭐 한밤중에 뭐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죠. 비슷한 듯 다른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증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궁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궁 크기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자궁 내막도 지금 생리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다 떨어져 나가면서 깨끗해진 모습이고, 선근증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직 완벽한 제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궁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검진 꼭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 혹시나 뭐 생리통 많이 심해지거나 생리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와주십시오. 보통은 이게 완전 치료를 위해서는 자궁선근종은 이 자궁 적출을 보통 옛날에 다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강경 수술을 이용해 가지고 선근종 그 부분만 절제해내는, 그러면서 이제 그 임신 그 능력을 유지하는 그런 수술을 요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자 월경통이 거의 없어지고 월경량도 많이 줄었는데요.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일할 때 불편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삶의 질이 개선된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줬죠. 기분이야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약으로도 아픈 게 안 나았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일상생활까지 다 가능하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죠. 네. 지금 이제 수술하고 평범한 일상을 돌아서 너무 좋은데 지금처럼만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고, 뭐 장사도 그냥 더 제가 신경 못 쓴 만큼 더 하니까 더 잘 되고 이렇게만 평범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 자궁에서 이제 뭐 문제가 생겼다면 흔한 게 이제 근종이나 뭐 성근종, 그리고 뭐 난수무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자각 증상으로 느끼는 거는 월경통이 좀 우선 생길 수 있고요. 뭐 생리할 때 월경량이 이제 갑자기 많아진다든가 생리 불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궁이 이제 좀 이렇게 출산한 후에 뭐 자궁이 밀려 내려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소변 관련 증상들도 많이 생깁니다. 뭐 빈뇨라든가 야간 빈뇨, 배뇨곤란이라든가 뭐 심한 경우에 요실금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자궁이 이제 생식기관이니까 그런 그 이제 월경 관련된 주기적 변화, 그 여성들의 어떤 특성에 관련된 문제들에 거기에서 이제 좀 불편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조수미 씨는 3년 전 자궁경부에 암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입력을 보존하기 위해 자궁 본체만 남겨두고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을 시행했죠. 20년도쯤에 제가 이제는 자궁경부암 한 1기 말 정도 좀 사이즈가 컸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자궁 입구인 자궁경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임신을 하면 자궁경부 무력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진단을 받아서 수술도 하고 또 수술 이후에 항암까지
6차까지 이제는 진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력증은 제가 이제는 그 자궁경부암 수술 이제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수술을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었어요. 조수미 씨는 그 상당히 좀 특이한 좀 경우였죠. 흔치 않은 경우인데 임신한 8주 9주 돼서 병원 오셨는데 3년 전쯤에 저희 병원에서 자궁경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자궁경부를 절제하는, 다행히 초기라서 이제 자궁경부만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 경부를 잘라내 버리면은 임신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만큼의 막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축도 없이 그냥 저절로 열리면서 이제 태아가 흘러나가 버리는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가 되는 이 질환을 IIOC, 자궁경부 무력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경부를 좀 더 강화시키는 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 왔을 때 미리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지는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임신 유지를 하게 된 거죠. 네. 좀 많이 걱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는 제가 지금 임신하기 전에 이제는 한번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됐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에. 그래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계속 그런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거는 있어요. 지금도 솔직히 그렇고. 아기는 되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양수양도 충분하고. 네, 여기 보면은 자궁벽이 이렇게 두께가 일정하죠 이렇게 그죠? 보면은 이게 이제 수축이 있으면 한 군데 두꺼워지거든요. 수축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 안정적으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애기 많이 자랐고 심장도 잘 뛰고 있죠. 네,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애기 몸무게는 230g, 18주 3일. 아주 양호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별탈 없이 다음 4주 뒤에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궁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건 사실 뭐 100% 예방하는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자궁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위협 요인이 오게 되면은 그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그런 게 오면은 이 몸은 어떠냐면 이 생존을 위해서 난소의 기능이 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자궁 질환이 잘 생겨요. 그래서 아주 규칙적인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또 이제 운동도 하면서 자기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해주고 몸의 상태가 좋으면은 자궁도 같이 이제 건강해집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궁이나 기타의 생식기 계통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가 검진이 좀 필요합니다. 임신 10주 1일에 받은 복강경화 자궁혁부 원형 봉축술. 난관에서 가장 좁은 부분인 자궁혁부를 결찰해 태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게 달라졌죠. 좀 불안한 거는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기도 이제는 잘 크고 있고 또 이후에 일상생활도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애들 데리고 나오면 너무 이제 그때는 기분이 좋죠. 이제 하도 집에만 있다가 이제는 좀 많이 우울했는데 이제 밖에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태명이 콩딱지거든요. 콩딱지야 엄마가 좀 많이 약해서 뱃속에 있는 동안 많이 지금까지 힘들었을 텐데 엄마도 이제 너 생각해서 몸 관리도 잘 하고 5살 뒤에 이제 주스 꼭꼭 채워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사랑해. 자궁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임신과 출산을 비롯해 여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궁에 생긴 문제는 관심이 닿는다면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궁에 대한 수술을 겁을 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해주고자 하는 게 병원이잖아요. 산부인과 병원이고. 그래서 자궁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자궁의 병증은 최대한 없애려면 없애고 그래서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이제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